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작년이랑 체중은 똑같은데 바지 허리가 안 잠기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적게 먹고 있는데 앉으면 배가 접히고 서 있어도 배가 앞으로 볼록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고 계신 분.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배가 나오는 건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과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아침밥 드시고 밭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71세 남성분, 저녁 드시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68세 여성분. 그분들이 실려오기 전날까지도 나는 체중이 그대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이미 폭탄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산다고 챙겨두신 과일, 두유, 고구마, 어제 먹다 남은 국, 그 중에 지금 여러분 배를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22년 이후 가정의학과로 전환해서 16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합쳐서 38년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는데 하루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고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이유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술도 끊으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십니다. 밥도 적게 드시고 기름진 것도 안 드세요. 그런데 허리 사이즈가 2년 새 두 치수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은 76kg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이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복혈당 129, 중성지방 334, HDL 좋은 콜레스테롤 34, 혈압 164에 96, 그리고 복부 CT에서 내장지방 면적이 194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내장지방 정상 기준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이분은 거의 2배가 쌓여 있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을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점심은 국수나 칼국수, 저녁은 고구마에 과일 몇 조각, 술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기름진 것도 없는데 왜 내장 지방이 이렇게 쌓였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수록 배가 나오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오늘 이 영상이 완전히 이해되십니다. 60세를 넘기면 몸 안에서 조용히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먹는 양이 그대로여도 심지어 줄였어도 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60세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의 80%를 근육이 흡수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엔진이 작아지는 거예요. 남는 혈당이 생기고 그 혈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배 안에 쌓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드셔도, 아니, 오히려 적게 드셔도 배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근육이 없으면
자는 동안 에너지를 아주 조금 씁니다. 30대에 하루 1800칼로리를 쓰던 몸이 70대가 되면 1400칼로리밖에 안 씁니다. 400칼로리 차이예요. 똑같이 드셔도 400칼로리가 남고 그게 지방으로 쌓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젊을 때는 지방이 팔뚝이나 허벅지 피부 아래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양의 지방이 배 안으로 내장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쌓입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여도 배만 나오는 겁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데 그 지방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장 지방이 왜 무서우냐고요? 피하지방, 즉 배를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지방은 그냥 지방입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24시간 만들어냅니다. 자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요. 이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 녹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고 뇌경색입니다. 예고도 없이 증상도 없이. 지금 여러분 중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신 분 계신가요? 배를 손으로 잡았을 때 잡히는 것보다 딱딱하게 볼록 나온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38년 진료에서 뽑은 배를 나오게 만드는 진짜 주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범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으시는 과일입니다. 과일이 왜요? 비타민도 있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일반 포도당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과당은 반드시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합니다. 간에서 과당이 처리될 때 남는 것이 중성지방이고 그 중성지방이 간과 내장에 쌓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중계 숫자는 안 올라도 배 안에 지방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당뇨 경계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식단 관리를 하신다고 밥과 고기를 줄이고 대신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사과 하나, 귤 5개, 수박 2조각, 포도 1송이, 하루에 이 정도는 드셨어요. 6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이 289였습니다. 6개월 전보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견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름진 것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는데 지방간이 왜 생겼냐고 우셨어요. 과당이 매일 간으로 쏟아지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한 가지, 주먹 하나 크기, 오전 중에 드세요. 저녁 과일은 자는 동안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종류도 바꾸세요. 수박, 포도, 바나나, 망고는 과당이 높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는 과당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혹시 지금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세 번째 주범입니다. 이건 우리 밥상에서 매일 오르는 것입니다. 흰쌀밥을 빠르게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는데 혈당이 뚝 떨어지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밥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뭔가 또 드시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인슐린은
남는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내장에 쌓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요. 거기에 빠르게 드시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이 걸립니다. 10분 만에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밥 2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74세 남성 환자분,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국수, 고구마와 과일. 언뜻 보면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밥을 10분 만에 드셨고 국수와 고구마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었습니다. 매 끼니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그 인슐린이 지방을 배 안에 착실하게 쌓아왔던 겁니다. 이분께 밥 먹는 속도를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식사 시작 전에 채소 반찬을 먼저 2~3젓가락 드시라고 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밥 양도 한 공기로 줄이고 국수와 고구마를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4개월 후 중성 지방이 334에서 198로 내려갔고 허리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체중은 1kg 빠졌는데 허리가 줄었다는 건 내장 지방이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주범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십니다. 믹스커피와 시판 음료입니다. 식혜, 수정과 그리고 믹스커피입니다. 식혜가 왜요? 명절 음식인데. 믹스커피가 뭐가 나빠요? 하루에 2잔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시판 식혜 한 캔에 들어있는 당이 35에서 40g입니다. 각설탕 10개 이상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당과 식물성 크림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음료들은 씹는 게 없기 때문에 포만감이 전혀 없습니다. 마시고 나서 배가 차는 느낌이 없으니까 밥이나 간식을 그대로 드시게 됩니다. 음료로 들어온 당이 고스란히 추가로 쌓이는 거예요. 하루에 믹스커피 3잔, 식혜 하나면 당이 100g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한 달이면 내장 지방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구에 사시는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사는 굉장히 절제하셨어요. 밥도 반 공기씩, 고기도 안 드시고 기름진 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믹스커피를 4잔 드셨어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손님 오실 때마다, TV 보실 때마다. 커피는 먹는 것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이분의 중성 지방이 362였습니다. 공복 혈당 149, 내장 지방 면적 171제곱센티미터. 식사 절제만 하고 음료 관리를 안 하신 결과였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보리차로 바꾸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중성 지방이 241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허리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믹스커피를 2잔 이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식혜나 수정과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변화 중에 가장 핵심이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고 지방이 내장으로 쌓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근육을 지키려면 2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매일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로 사시는 겁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점점 나온다고 오셨어요. 체중은 69kg으로 별로 안 변했는데 바지 허리가 계속 늘어났다고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25% 낮았고 체지방률은 33%였습니다. 마른 비만, 내장 비만이었습니다. 혈압 158에 94, 공복 혈당 138, 중성지방 291. 본인은 마른 편이라서 건강검진 걱정을 별로 안 하셨다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허리둘레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복부 비만 기준입니다. 지금 당장 줄자로 재보세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숨을 자연스럽게 쉰 상태에서 배꼽 높이를 재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내장 지방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바꾸실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믹스커피를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바꾸세요. 당장 끊기 어려우시면 하루 한 잔만 드시고 나머지는 차로 대체하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뒤 중성지방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나물, 콩나물, 무생채, 어떤 채소든 두세 젓가락 먼저 드신 다음에 밥을 드세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입에 20번 이상 씹어서 20분 이상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한 가지 이상 올리세요. 두부 반모, 계란 1개, 생선 1토막, 닭고기 1조각. 소화가 걱정되시면 연두부나 순두부부터 시작하세요. 연두부를 따뜻한 물에 데워서 간장 한 방울과 참기름 반 방울만 뿌려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 식사 후에 하세요. 식후에 근육을 쓰면 올라가는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서 내장 지방으로 안 가게 됩니다. 처음에 10번이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몸에서 가장 크고 혈당 처리에 가장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 운동 하나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 이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지방 분해가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바꾸셨더라면, 배가 나오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흘려보내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그 신호가 폭발합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걸어요라고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몸, 자녀들이 부모. 건강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꾸세요. 믹스커피를 보리차로. 이것 하나만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바꾸고 6개월 후 허리둘레를 바꾸고 1년 후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가벼움을 바꿔드릴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막는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